안녕하세요. 와인 4.0 저스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음해 볼 와인은요, 예고해 드렸듯이 독일로 갑니다. 독일 라인가우 지방의 와인인데요.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 실버락 리즐링 트로켄 2021년 빈티지입니다. 여기서 요하니스베르크는 라인가우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모노폴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마을의 전체 포도밭의 소유주가 한 명이라는 거죠. 슐로스가 붙었으니까 이건 캐슬이죠. 그러니까 거기 아마 영주가 소유하고 있던 그 포도밭 전체가 요하니스베르크인 것 같고요. 실버락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와인의 품질을 제일 밑에 노랑, 그 다음에 동, 은, 금이 제일 품질이 높은 거더라고요. 그 중에 은 레벨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죠. 리즐링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리즐링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여기 위에 카드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제가 알자스의 리즐링을 설명하면서 찍어 놓은 영상에서 리즐링 설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로켄이 또 있죠. 트로켄은 그냥 간단합니다. 드라이라는 뜻의 독일 말입니다. 그러니 잔당이 별로 없겠구나. 독일의 여러 포도 산지들 중에서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에 있는 라인가우라는 포도 산지가 있습니다. 제 독일 본사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리면 한 1시간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비행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한 반나절 정도 있는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이쪽 라인가우 지방을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데고요. 라인강이 쫙 흘러가고 있고 경사지에는 포도밭들이 쫙 있습니다. 유명한 리즐링 산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한 군데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루데스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도밭도 있고 시음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케이블카 비슷한 걸 타고 언덕 꼭대기로 가면 언덕 꼭대기에서 전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로데스하임은 약간 한옥마을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옛날 상점들, 식당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옛날 독일의 거리, 골목길들을 걸어 다녀 보게 하고 심지어는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면 독일 전통 복장을 입은 남녀들이 쭉 한 10명이 나와서 꼬리 잡기 비슷한 막 춤을 춥니다. 우리 밥 먹고 있는데 먼지 날리게. 한 번 봤을 땐 재밌었는데 가격만 비싸고 비춥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볼만합니다. 이 요하니스베르크라는 마을은 위도가 50도에 있습니다. 서울이 한 37도쯤 되죠. 위도가요. 여름에 독일 출장을 가면 밤 10시가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알이 막 익어가고 있을 때 일조량이 기니까 최고죠. 포도 키우기에는. 근데 또 밤은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사라지면 위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서늘해집니다. 그러면 산도도 잘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이 와이너리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는 와인을 만든 지 120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인은 특징이 여기 보시면 독수리 마크가 붙어 있죠. 독일 와인 고르실 때 독수리 마크가 붙어 있는 걸 고르시면 품질이 좋은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와인이 옛날에는 달고 알코올 도수도 낮고 별 맛과 향이 나지 않는 잘 자라는 밀러 트루가우 같은 품종을 이용해서 아주 명성이 안 좋았습니다. VDP는 독일 고급 와인 생산자 동맹인데요. 사실 독일 와인 경매 멤버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공인기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 와인들 만드는 거 그런 거 절대 거부하고요. 2001년부터 아주 고품질의 드라이한 달지 않은 고급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네들 멤버끼리 이 독수리 마크를 붙이기 시작하고 같은 VDP 독수리 마크가 붙어있는 와인들 중에서도 자세히 라벨에 보시면 GG라는 게 써있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로세스 게벡스라는 독어의 줄임말이고요. 최상위급이라는 뜻이고 마치 보르도나 부르고뉴의 그랑크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나온 와인들도 딱 두 종류만 GG가 붙어서 나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독일 리즐링 와인 하나 준비하셨나요? 어디 리즐링이든 하나 구해 놓으셨나요? 자, 그러면 오픈하고 시음 들어갑니다. 코크 위에도 2021년이라고 굉장히 긴 천연 코크죠. 엄청 깁니다. 오래 병수성해서 마시도록 만든 와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온도가 살짝 높아지는 것 같아서 또 아이스 버킷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얘를 담궈 놓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부터 봐야겠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깊이의 색인데요. 중간 레몬색이고요. 투명도나 뭐 아주 좋습니다. 뭐 눈물도 별로 안 생기는 것 같고, 네,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스트 향이 납니다. 제조사가 아무래도 와인을 만들고 나서 바로 병입을 한 게 아니라 기능이 멈춘 효모들을 그대로 뒀다가 얼마간 있다가 아마 병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 이스트 향이 스며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아, 석유향 있어요. 석유향 나는 와인이 맛있냐고요? 그 역한 그 석유가 아닙니다. 은은하게 석유 비슷한 향이 난다는 거지 석유를 누가 마시고 싶겠습니까? 맛을 살짝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몬 있고요. 청사과도 있고요. 유자도 있고요. 빨갛게 익은 복숭아 말고 그 하얗고 딱딱한 복숭아 있죠. 거기 맛 같은 게 좀 있고요. 살짝 마시고 나면 확실히 향을 맡기가 편해져요. 왜냐하면 제 입안에서도 향이 나고 와인에서도 향이 나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다 느껴집니다, 이제. 그래서 향이 잘 안 나는 경우에 살짝 한 모금 마셔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레몬 껍질 같은 것도 있고요. 숙성에 의한 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꿀맛이 살짝 납니다. 그을린 연기 같은 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옥통에서 발효하면서 은은히 배어 들어오지 않았을까. 약간 화약 정도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네랄 되게 좋아요. 향이 뭐 여러 가지 향들이 너무 많아요. 와, 이건 정말 좋은 와인입니다. 향의 강도도 뚜렷한 편인데 일단 중간 플러스로 하죠. 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입니다. 이미 레이블에 써 있죠. 트로켄이라고. 트로켄이 드라이죠. 그 다음에는 산도 한번 볼까요? 산도 높아요. 높은 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뭐 중간 정도 알코올이네요. 볼까요? 13% 알코올이네요. 독일 리즐링 하면 대부분 10.5도, 11도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단. 독일은 신기하게 와인의 당도, 트로켄도 있고 뭐 합트로켄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시 또 포도즙 자체의 당도에 따른 등급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단 포도즙이 카비넷, 그 다음이 슈페틀레제 이런 건데요. 슈페틀레제의 뜻은 굳이 영어로 하자면 late harvest입니다. 포도를 바로 수확한 게 아니라 약간 늦수확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는데 안 달아요. 그러면 이제는 몇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실 텐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거는 당분을 전부 알코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죠. 한 90% 이상 당분을 알코올로 바꾸면 이제 이 정도 와인이 됩니다. 슈페틀레제를 가지고. 다음에 바디 한번 볼까요?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여운은 너무 좋아요. 레몬 껍질 여운이 아주 길게 갑니다. 약간 씁쓸하면서 시큼하면서 여운이 있고요. 풍미의 강도는 향의 강도처럼 중간 플러스는 나옵니다. 종합 품질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이 뭐 끝내줍니다. 복합이 최상,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최상, 여운의 길이도 아까 길다고 그랬죠? 풍미의 강도만 살짝 빠지는데 이런 경우엔 매우 좋은과 훌륭한 제일 높은 등급 사이 지금 이 중간 어디에 있습니다. 이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면세점에서 제가 거기 소믈리에 분하고 막 상의하고 말하고 놀다가 고른 와인이거든요.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와인인데 50유로쯤 줬어요, 거기서. 자기네 홈페이지 보니까 80유로에 팔더라고요, 지금. 이게 독일에서 공수해 왔으니까 훌륭한 가자고요, 훌륭한. 제 맘이에요. 비비노 평점은 4.5 가겠습니다. 와, 아주 훌륭한 와인을 만났습니다. 건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이랑. 자, 건배, 짠! 자, 재료 한번 볼까요? 우선 허브 갈릭 훈제 굴, 와인킹께서 하는 그 코엑스 행사를 가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훈제된 허브 갈릭, 올리브유에 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사왔고요. 또 주재료 중에 저번에 포르토 여행 갔을 때 사온
문어입니다. 거기서 폴뽀라고 하는 통조림인데요. 어디 재래시장 가서 샀어요, 저는. 더 멋있는 거 파는 집들도 있는데 사진 보시면 뭐 엄청난 것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간다는. 저기 써 있는 숫자들 그 해에 만들어진 통조림이 아니라 아무거나 막 번호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먹나 했더니 이럴 때 먹으면 되겠네요. 통조림이고요. 통조림을 제일 처음 개발한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딜을 구해왔는데 화분을 줬어요. 키워야 되나요, 이제? 조금만 뜯어먹고 나머지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있고요. 방울토마토 있고 양파 조금 있고. 아, 이거는 포르토의 재래시장 가서 사온 올리브 오일인데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거기서 이제 테이스팅을 해봤어요. 한 스푼씩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올리브 풍미가 강한 거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빵 찍어 먹는 용도로 많이 써먹었었는데 오늘 한번 요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이에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자, 이제 재료들을 좀 잘라서 준비를 해놓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굴 카르파치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썰어 놓은 방울토마토, 양파, 딜을 다 넣고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시고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리시고요. 소금을 치고요. 후추도 쳤습니다. 살살 섞어주겠습니다. 이제 굴 카르파치오를 담아 보겠습니다. 요런 거 준비했어요. 조금 담아서 위에를 좀 얹겠습니다. 자, 하나 완성. 그래서 이제 3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문어 카르파치오를 해보겠습니다. 오일을 넣고 잘 저어주시고 문어를 싹 넣어 보겠습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을 거고요. 이제 2종류의 카르파치오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2종류의 카르파치오 준비됐습니다. 우선 굴 카르파치오부터 먹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야죠. 습관적으로 와인만 따르면 자꾸 코로 가져갑니다. 입으로 가져가고. 무슨 흰 꽃향이 나요. 그거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예쁘죠? 아까 그 레몬즙 있잖아요.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게 레몬즙이에요. 이 비린내 싹 잡아주고요. 아, 이거 맛있네요. 아까 이게 제가 와인킹샵에서 샀다고 그랬잖아요. 코엑스 가가지고. 훈연의 향도 약간 올라오고. 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문어 카르파치오를 먹어보겠습니다. 참크레카예요. 참크레카에 살짝 올려서 하나가 준비됐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잘 어울려요. 와, 맛있어요. 계속 먹게 되는데요. 진짜 자숙 문어 같은 거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통조림에서 나온 문어라서 그래도 맛있어요. 건배 한번 또 하시죠. 자, 건배. 짠. 다음 주 와인 소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와인 소개입니다. 피오 체사르의 바르베라 달바라는 와인이고요. 2021년 빈티지입니다. 다시 이제 이태리로 돌아갑니다. 저번에 바롤로 보신 분들 있죠? 그 피에몬테 지방에 바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르베라라는 품종의 와인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포도 품종인데요. 매일 그 비싼 바롤로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저녁 먹으면서 그냥 먹는 와인이고요. 결코 싸진 않습니다. 아까 와인 4.5나 나왔죠? 그러니까 뭐 와인 4.0의 미션은 완전 클리어!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